바로 돈워리 시작할 건데요. 요즘 고전을 면치 못했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뜨겁습니다. 그 배경엔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텐데요. 대체 이게 뭔지 오늘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불러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또 다짜고짜의 시간이 있어요. 네. 일단 짧게 대답해 주시고 뒤에서 풀어나가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진짜로 이 자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보세요? 네. 이유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코인 쪽에서는 네.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코인 살 때 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 때문에 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실제로 이제 매수 압력이 늘어나죠. 네. 사실 이거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도. 그럼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코인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스테이블은 이름이 스테이블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를 그대로 네. 추종하게끔 설계가 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종류 중에 99% 이상이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는 달러화 기반이니까 한 개가 1달러. 이렇게 이제 컨셉이 잡혀 있는 코인이죠. 약간 심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게 있기는 한 그렇죠. 거네요. 달러랑 단위가. 똑같다라고 그쵸? 생각되니까. 그러면은 그 CBCD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CBDC, 네. 그거랑은 좀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두 가지 네. 제가 설명해 보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래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둘 다 해주세요. 근데 일단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네. 디지털 화폐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CBDC는 사실 사고가 터지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스테이블 코인은 안 져도 돼요. 그래. 민간 회사니까. 민간에서 하니까. 이미 발행사가 민간이니까 발행사니까. 최악의 경우에 민간 발행사가 파산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럼 사실 CBDC가 더 안정적인 건데 그렇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왜 이렇게 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 많이 하고 그쵸. 통신 기술도 따라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두 가지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원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옛날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썼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필두로 CBDC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르마를 누가 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르마를 아주 선명하게 탔어요. 우리는 CBDC는 금지다. 그러니까 아예 스테이블 코인만 아예 하겠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요즘에 엄청 핫해진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쓰는데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외국도 쓰고 지금 남대문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실물 화폐처럼 대중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던데 저는 좀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걸 체감 못해요.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되게 안 느껴지죠? 없는 돈 쓰는 느낌이에요. 네네. 네. 이게 그 자국 통화가 굉장히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갈수록 파괴력이 되게 커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달러랑 다름없으니까. 근데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물론 네. 원화가 부침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원화 가치가 어느 날 폭락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제할 때도 여기 가서 결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남미, 네. 터키, 남미요? 터키,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동유럽 예전에 이제 금지하기 전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됐고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 위챗페이 같은 걸로 결제할 때 QR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비슷한 것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사가지고 네. 그걸 어쨌든 그 카드 지갑에. 레더카드에 지갑에 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식인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국에 가서는 쓸 수 그 장점이 있다면 외국에서 쓰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스테이블 거예요? 코인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표시 통화가 달러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달러는 외환 규제가 어느 나라나 달러에 대한 외환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가령 이제 그 글로벌에 있는 인터내셔널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로 옮길 수가 없으니 달러 비슷한 걸 만들면 어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속성 자체가 크로스보드에 굉장히 그러니까 국경을 그냥 슥 넘어가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행 가시는 걸 비유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체감하기 어려운 게 카드 들고 나가면 수수료를 좀 내긴 하지만 결제는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체감을 못 하는 건데 만약에 카드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하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트럼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경계를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중시하고 이게 좀 그 말만 들으면 이미 대중화된 느낌이거든요. 왜 그렇게 중시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유와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명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드리면 네. 지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다 했잖아요. 한 개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은행에 발행량만큼의 다른 안전자산을 넣어놓고 발행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네. 달러나 아니면 뭐 단기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발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사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던 물건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려면 미국 국채 써야 되네. 그러면 이걸 많이 만들게 하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겠네. 그러면 우리는 재정 정책을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있겠네. 이런 그러네.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려하겠다, 네. 글로벌리 퍼뜨리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명시적인 이유고 숨겨진 이유는 제가 이제 추측하는 이유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남미 같은 나라에서 이게 자기 자국 통화 대신에 쓰는 사람 많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자기 통화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는 장사라서 만들어요. 아,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찍어내는데 드는 네. 지폐값, 뭐 이 정도가 그쵸. 원가인 건데 네. 사실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시뇰리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나라나 이런 걸 주권 차원에서 통화 주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나라의 이 통화 가치를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서 달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이 나라의 원조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하면 이 이득은 누가 취하게 될까요? 미국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쓰는 게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그런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요즘에 활발하게 나오는 있죠. 건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저는 그걸 침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나라를 침공할 거고 한국도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어쨌든 디지털 무엇이 필요하고 한국에 지금 그게 없으니 그럼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번 대선 기간에. 대표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다 보니까 달러는 기축 통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도 가치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근데 원화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놨을 때 제일 문제가 이거 누가 쓸 거냐 그쵸, 하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신용카드도 쓰고 뭐 다 우리 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쵸. 불편한 게 없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면 이점이 있잖아요. 명확한 이점이. 그쵸. 화폐 가치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걸 외환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한테는 외환 투자가 손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원하는 어떤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식 뭐 시장에서는 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 될지
그리고 이제 최종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만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은 조금 꺼리는 분위기인가요? 메시지도 내고 있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원화 발권 그리고 이제 유통 관련한 모든 그런 부분들을 관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권력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찍는 걸 연준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돌려놓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엄청 많이 생기고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니까 상대적으로 연준의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네요. 연준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계속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달리 연방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중앙 집권 어떤 굉장히 큰 힘, 연방이 이런 거 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공화당의 정서, 주된 정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 미국이 이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이런 의견과 또 반대로 네. 새 정부에서 어쨌든 또 지금 계속 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은행도 이제는 며칠 전에 그 상표권 출원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출원을 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 선점이라고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거는 네. 우리도 주식을 올려줘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보고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카카오페이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하는 게 막 그렇게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말을 좀 해보면 지금 그 테마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들 중에 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컨디션의 기업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네.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의 이 스테이블함을 지키기 위한 준비금 내지는 담보금을 뭘 넣어놔야 된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미국 국채를 넣어놓게 되면 미국 단기채는 요즘에는 이자가 한 4% 언저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운용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 이 운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가 돈이 쌓이든 이걸로 돌릴 수 있는 그 퍼센트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의 맥시멈 4%라고 보면 돼요. 안전 자산만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은행이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나 담보금으로 뭘 넣을 거냐? 한국 국채를 넣을 거냐? 아니면 미국 국채를 넣을 거냐?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별로 되고. 메리트가 없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선입견인가요? 선입견이 아니라 굉장히 그게 불안 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논리적인 왜냐면 생각이죠. 달러 기반이면은 다른 외국에서도 쓰니까 힘이 받쳐지는 거지만 그렇죠. 원화는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가령 간편 지급 결제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전체 이제 선불 지급금이라고 해요. 네. 간편 지급 결제 먼저 사람들이 내놓고 쓰는 돈 있잖아요. 네. 입금해놓고 그 돈의 50% 정도를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운용을 시켜놓으니까 사고가 터진 게 네. 2021년에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런 사태, 운용을 잘 못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작년에 이제 그 법안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100%를 거의 뭐 아주 필수적인 부분 떼놓고 나머지 돈 전부를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테이블코인 바뀌었고 네. 미국도 지금 취지 자체를 보면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네. 발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가 형성돼서 정말 주가 반짝 상승 말고는 사실은 보이는 이득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이제 계산이 복잡한 게 가령 지금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네, 네. 빅테크, 여기서는 이제 법정 용어로는 비은행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것 때문에 한참 싸웠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한적인 형태로 할 수는 있게 됐어요. 자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되는 복잡한 조건을 통과하면 빅테크도 발행할 수는 있게 됐어요. 있게 됐는데 이제 빅테크가 발행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이버 포인트지만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이버 포인트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원화나 똑같은 거구나라고 그쵸. 생각하겠죠. 네. 근데 네이버는 사실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수익 이외에도 다른 이익이 생길 수가 있죠. 일종의 뭐 락인 효과라든지 생태계에 갖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모든 소비를 다 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무형의 이익이 추가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왜 네이버가 그런 네이버페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이버페이가 이제 자기도 하겠다라고 선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랑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약간 그런 빅테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런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네이버는 그런 생태계가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거의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카카오페이 얘기하셨지만 엄청 그 상승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올라야 할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과열이라고 또 보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과열이라 보죠.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일 네. 궁금한 거는 그러면 비트코인은 넣어놓으면 돈이 올라서 이득을 좀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이득 보는 건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 사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달러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는다는 데 내가 의미가 이게 있는 갖고 거네요. 있었는데 네.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올랐다. 그러면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어떤 시세 차익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럼 달러 통장에 또 다른 달러 통장보다는 훨씬 은밀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하죠. 이제 특히 뭐 국세청, 리스크도 은행, 있고 이런 데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진짜 이제 막 산용화되고 대중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 명확한 그 유틸리티, 그러니까 쓰임새가 생겼어요. 네. 쓰임새가 생겼고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뭐 이런 컨셉,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하겠어요라고 나왔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테마주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뭐 5배 상승하고 막 테마주 같은 게 그렇던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간에 반짝 상승으로만 보세요. 테마주라든지 뭐 어떤 관련 주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좀 독특한 게 서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상위 플레이어가 2개 있거든요. 네. USDT를 만드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USDC를 만드는 네.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테더는 비상장 기업이고 서클이 이번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미국에서도 되게 화제고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득 볼 게 없나? 근데 이거는 달러랑 똑같아서 코인을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이게 애가 달아 있었는데 얘가 상장이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걸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공모가가 30불 정도였는데 네. 한때 거의 한 300불 가까이 갔던 거예요. 진짜요? 네. 와. 그랬다가 이제 또 물론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열과 조정과 이제 재과열, 되게 재밌는 게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샀냐면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그 국장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샀더라고요. 오른데 그리고 샀겠죠. 그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코인이 뭐냐? 진짜요? 올해 산 거 중에 어제까지로 해서 한 4위인가? 근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빨라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얘 주가랑 한국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테마 주가가 또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업계에서 좀 내막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지금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일단 한국의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니까요.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테이블 코인 지금 테마 중에 결제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제사들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곳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수료가 3% 정도 나와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회 트랜잭션, 거래를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0.1달러 미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매출의 3%를 지금까지 신용카드사에 주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걸로 결제하게끔 하면 매출의 3%를 이익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리 지금 결제 지급하는 전문 회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서클이 상장되던 날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 주가가 5% 이상 하락했거든요. 아, 하락이요? 네. 근데 마스터카드랑 비자카드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스테이블 코인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제사는 무조건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 퇴출이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열심히 해야 주가가 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비트코인도 처음에 생겼을 때 그런 말 많았는데 약간 이 검은 돈의 어떤 그 은닉 자산의 네네. 그 길로 할 수 있는 게 더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레이어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테더고 하나는 서클인데 서클은 미국 월가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지나치리만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몸을 많이 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도 보면 그 검은 돈을 쓰게끔 법안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러니까 나옴에 따라서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다니게 될 거고 사람들이 아마 그걸 쓰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면 좀 이렇게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원화 스텝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조연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자금이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의 그 회사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면 전체 경제적인 거에서도 이 기업들이 사실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위험성이요? 우리 나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발달시키기에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인 거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왜 해야 돼? 쓸모도 없고 기업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한국은행도 반대하는데 왜 해야 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걔네를 막으면 이제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 그렇죠. 관세 때릴 테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는 그럼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용도 때문에 사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에서 이런 니즈가 있어야 필요가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필요가 없지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거꾸로 필요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주의해라. 요거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법, 뭐 제도도 당연하고. 사실 이 용도를 필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저거 만들면 누가 쓰지?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디 가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용도를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한데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사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해외 거래소에 나가서 코인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없어서
파생 상품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물 옵션 같은 네. 그뭐 롱치고 숏치고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파생 상품 거래소가 네, 없으니 이거를 적당히 민관 합작으로 해서 만들고 나가 있는 수요를 일로 떨어뜨리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요 창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급 결제단에서 지금 뭐 쓰세요 장려 메리트 자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네. 아, 그리고 이제 특히 네.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했던 것들이 어떤 지역 화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있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색안경 네, 끼고 아직 우리나라에 있죠. 네. 네. 이거 지역 화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거라면 조금 잘 들어와서 부작용 없이 좀 해보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간 자체가 짧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이 통화 주권을 뺏어가기 위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이요? 아. 일종의 통화 식민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그렇게 하니까 심각하고 되게 되게 다가오지 않나요? 다가와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네. 한국은 뭐 해야 되냐면 한국은 이걸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침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근데 그것도 쉽진 않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래도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한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사실은 저는 그 국가적인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 거래소가 거래량이 잘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한국 거래소에 김치 프리미엄 막 50%,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조선족이 계정을 타고 이렇게 와서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 경제 식민지를 가는 효과를 갖게 되는 셈이에요. 아,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통화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좀 잘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했으면 식민지란 단어가 되게 자극적인데, 좋겠어요. 근데 하니까 확 오는데요? 네, 사실은 되게 지금 글로벌리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관세를 보든 아니면 최근에 어떤 중동의 이슈를 보든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기존과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이미 뉴 노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도 사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겠죠. 이 흐름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거는 민간 기업단에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코인인데 말 그대로 네. 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다시 한번 대표님께 또 분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